30년을 한자리에서 일했습니다. 구청 민원과 박주사,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퇴직금 3억 원 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까지 합치면 4억이 넘었고요. 이제 내 사업 한번 해보자. 먹자골목 끝자락에 숯불갈비집을 냈습니다. 새벽 4시면 시장 나가서 고기 골랐어요. 불판 앞에 서면 뿌듯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면 세상은 배신 안 한다.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님이 안 왔습니다. 건너편 가게는 배달 오토바이가 쉴 새 없는데 저는 불판만 닫고 있더군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렇게 연금까지 다 쏟아부었습니다. 3억이 사라지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지금은 새벽 인력시장에 섭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기술 있으세요? 그 말 들으면 고개가 저절로 떨어지더군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빚만 남았을까요? 30년을 한자리에서 일했습니다. 구청 민원과 박정호 주사. 아침 8시 반 출근. 민원인 응대. 서류 정리. 점심 식당가 600원 국밥. 오후 5시 반 퇴근. 그렇게 12,900일. 퇴직식 날. 과장이 말했습니다. 박주사 수고 많았네. 악수했죠. 손에 힘이 없더군요.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삼겹살집에서.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집에서 쉬어야지. 통장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 평생 모은 돈 1억 5천만 원.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까요? 내 사업 한번 해볼까? 먹자골목 돌아다녔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3군데 방문했죠. 역뒤 이면도로. 상가 하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장사 잘 되나요? 점심 저녁 때 괜찮아요. 계약서에 도장 찍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 인테리어 업자 불렀습니다. 숯불 굴뚝 제대로 해주세요. 천장 높이도 신경 써야 하고요. 7천만 원 견적 나왔습니다. 주방 기구 골랐습니다. 불판 12개. 테이블 20개. 냉장고 2대. 2천만 원 들었죠. 간판 달았습니다. 박서방네 숯불갈비. 개업 전날 밤. 아내와 가게 청소했습니다. 당신 힘들지 않아요? 이제 시작인데 뭐. 손 맞잡고 앉았습니다. 불판 앞에. 정직하게만 하면 돼. 개업 첫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으로 갔죠. 정육점 사장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뭐 필요하세요? LA 갈비 최상급으로 주세요. 30근 정도요. 고기 냄새 맡아봤습니다. 신선하더군요. 가게로 돌아와 고기 손질했습니다. 칼질 한 번에 정성 들였죠. 11시. 첫 손님 들어왔습니다. 동네 어르신 넷. 사장님 여기 새로 열었어요. 네, 오늘이 첫날입니다. 불판에 고기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 연기가 피어올랐고요. 고기 질 좋네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녁 6시. 테이블 다 찼습니다. 화환이 20개. 동네 상인들이 축하해줬죠. 첫날 매출 80만 원. 아내 손 잡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장님 소리 듣고 산다. 둘이 웃었습니다. 가게 안 가득한 고기 굽는 냄새.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기분이 좋아서였죠. 3개월 차 점심시간. 테이블 20개 중 3개만 찼습니다. 창밖 건너편 고깃집엔 배달 오토바이 7대가 줄 서 있더군요. 40대 사장은
태블릿만 들여다보며 손가락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딩동딩동. 주문 알림이 귓전을 때렸죠. 상인의 모임 날. 건너편 사장이 노트북 펼쳐 매출 그래프 보여줬습니다. 빨간 선이 하늘 찌를 듯 올라갔죠. 배달이 70%예요. 치킨집 사장이 물었습니다. 수수료 얼마 떼가요? 15%요. 그래도 안 하면 굶어요. 명함 하나 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배달 대행사. 손 내저으며 고개 돌렸습니다. 아들 전화. 아버지 배달 앱 좀 하세요. 목에 핏대 세웠습니다. 수수료 떼주고 남는 게 뭐가 있어. 끊고 휴대전화 소파에 내던졌죠. 새벽 시장. 정육점 사장 얼굴이 씁쓸하더군요. 요즘 배달용 고기가 홀 매장용보다 3배 많이 나가요. 고기 받아들 때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평소 절반만 주문했죠. 돌아오는 길. 구청 앞 지나는데 후배가 현수막 가리켰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육 무료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걸었습니다. 고집만으론.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귀 막았습니다. 저녁 6시. 젊은 커플 들어와서 두리번거리다 물었습니다. 키오스크 어디 있어요? 저희는 직접 주문 받습니다. 서로 눈빛 주고받더니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 주먹 쥔 채 불판만 내려다봤죠. 밤. 아내가 설거지하다 그릇 떨어뜨리고 손목 붙잡고 신음 삼켰습니다. 파스 붙여주며 거친 손 잡았습니다. 배달 좀. 아내 입에서 나온 말.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 쇠수세미로 불판 닦다.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 닦다. 일어서려는데 무릎에서 뚝소리 났죠. 양손 바닥에 짚어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 낯선 얼굴. 눈밑 시퍼렇게 멍들었고 볼은 쑥 꺼졌습니다. 조금만 더. 혼잣말인지 기도인지 모를 소리. 6개월 차. 통장 켰습니다. 잔액 1억 원. 3개월 전 3억이었는데 휴대전화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느끼셨다면 이미 중요한 신호를 읽고 계신 겁니다. 은퇴 이후의 선택은 더 벌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같은 고민을 겪는 분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선택의 기준을 나눕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구체적인 해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가게 문 열고 들어와 내용 증명 봉투 테이블에 탁 놓았습니다. 주방 보조 김씨 불렀습니다. 그가 앞치마 벗으며 사장님, 제 딸이 학원 그만뒀대요. 작게 웃었습니다. 악수하는 제 손바닥엔 땀만 흥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홀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 뒤로 아내가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은행, 대출 상담 창구 앞 30분 기다렸습니다. 직원이 화면 보며 죄송하지만 매출 실적이 말끝 흐렸습니다. 옆 창구 젊은 사장은 사업자 통장 보이며 배달 매출이죠, 네. 웃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 켜서 박 과장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 박정호야. 목소리 떨렸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기 넘어 아이 피아노 치는 소리 들렸습니다.
미안해 나도 애 학원비에. 끊고 최주사 눌렀습니다. 형님? 300만 원만. 죄송한데 제 처가 요즘 병원을 5통 돌렸습니다. 삼촌 집 찾아갔습니다. 200만 원이라도. 머리 숙였습니다. 삼촌이 지갑 꺼내며 조카 이거라도. 눈 못 마주쳤습니다. 후배 만나러 술집 갔습니다. 형님 300은 되죠? 소주잔 비우며 물었습니다. 후배가 담배 꺼내 물고 형님 저도 대출 이자가 라이터 안 켜지는 걸 3번 눌렀습니다. 500만 원 모았습니다. ATM기 앞에 서서 월세 이체 누르는데 손가락이 화면에서 2번 미끄러졌습니다. 통장 잔액 8,500. 역앞 건물 올려다봤습니다. 2층 빠른 대출 간판. 계단 하나씩 오르는데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정장 매만지며 어서 오세요. 서류 밀었습니다. 월 5% 이틀 후 나갑니다. 작은 글씨 읽다가 눈앞 번져서 2번 읽었습니다. 볼펜 쥐고 이름 쓰는데 정자 획이 떨려 다시 썼습니다. 도장 찍는 순간 목구멍으로 쓴물 넘어갔습니다. 이틀 뒤 새벽 통장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 시장 갔습니다. 정육점 사장 앞에 섰습니다. 오늘 특상급으로 주세요. 사장님. 그가 고개 가로저었습니다. 요즘 그 등급은 배달 전문점들만 가져가요. 그래도요. 고기 받아드는데 손목에 힘 풀려 2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옆에서 40대 사장이 배달용 3등급 40kg 외쳤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그쪽 먼저 갔습니다. 가게 돌아와 불판에 고기 올렸습니다. 연기 피어오르는데 눈에 뭔가 차올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와서 거칠어진 손 잡았습니다. 우리 말 못 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아내가 대신 말했습니다. 고개 끄덕이는데 목소리 안 나왔습니다. 한 달 뒤 휴대전화 알림. 이자 100만 원 출금. 손님 8명 왔습니다. 고기 맛있네요. 그 말 듣고 화장실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 충혈됐고 입술 갈라졌습니다. 물 틀어 얼굴 감쌌습니다. 통장 잔액 7천. 다른 대부업체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3층. 3천만 원요. 월 10%입니다. 서류 받아들고 손 떨려 책상 모서리 잡았습니다. 서명하고 나오는데 계단에서 다리 풀려 난간 붙잡았습니다. 밤 불판 닦다가 손등에 피 묻었지만 그냥 계속 문질렀습니다. 한 달만 조금만 중얼거리며 거울 봤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거울 속 남자도 입술 달싹였습니다. 박 씨가 무시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냉혹한 경고였습니다. 2025년 한국 자영업자 연체율 12.2%. 핵심 원인은 노동 집약적 구조의 한계입니다. 배달 수수료 15에서 20%는 아까웠지만 본인과 아내 노후 가치가 하루 15시간 노동으로 시급 5천 원 미만 추락하는 건 계산 못했습니다. 성실함이 눈먼 고집되는 순간 통장은 이미 파산 선고 내린 상태였습니다. 위험 신호를 노동력으로 덮으려 한 전형적 판단 오류입니다. 건물주가 다시 왔습니다. 넉 달치 월세 독촉장 들고 다음 주까지 안 주시면 계약 해지합니다. 문 닫히고 휴대전화 꺼내 부동산 앱 열었습니다.
전세자금 담보대출. 손가락 멈췄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여보 불렀습니다. 앱 껐습니다. 은행 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지점. 전세집 담보로 대출 되나요? 직원이 계산기 두드렸습니다. 전세금이 1억 5천이시면 7천 정도 가능합니다. 금리는요? 연 6.5. 고개 끄덕이며 일어섰는데 옆 창구 젊은 부부가 신혼집 전세 자금이요. 웃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아내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여보. 응.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끊고 휴대전화 화면 봤습니다. 은행 앱. 대출 신청하기. 손가락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시면 안 될까요? 더 이상은 힘듭니다. 한 주만요. 긴 침묵. 금요일까지만요. 끊었습니다. 삼촌 집 찾아갔습니다. 또 왔구나. 머리 숙였습니다. 이번만요. 삼촌이 담배 피우며 창밖 봤습니다. 얼마? 300만 원만. 담배 연기 길게 뱉었습니다. 조카. 나도 다음 달 병원비가 있어. 100만 원이라도요. 지갑 꺼냈습니다. 이거 받고 다신 오지 마라. 후배 집도 갔습니다. 문 열린 틈으로 아기 우는 소리 들렸습니다. 형님 죄송한데요. 처가 육아휴직 중이라. 고개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계단 내려오는데 다리 후들거렸습니다. 200만 원 모았습니다. 가게 사무실 앉아 가게 임대차 계약서 펼쳤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집주인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보증금에서 월세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나중에 나가실 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새 계약서 가져갈게요. 다음 날 집주인이 계약서 내밀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으로 줄고 월세는 그대로. 서명하는데 볼펜 끝이 종이에 구멍 낼 뻔했습니다. 한 달 뒤 또 밀렸습니다. 보증금 3천이 2,500 됐습니다. 그 다음 달 2천. 집 들어가는데 아내가 통장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게 통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대답 못했습니다. 보증금은요? 조금 썼어.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얼마나요? 3천만 원. 통장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 어깨가 떨렸습니다. 다가가려는데 손 내저었습니다. 가요. 그날 밤 아내는 안방 문 잠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금 세며 숫자 세었습니다. 보증금 남은 거 2천. 대출 원금 5천. 월 이자 400. 눈 감았습니다. 다음 달 보증금 또 깎였습니다. 1,500. 집주인이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제 집도 전세라서 집주인한테 돈 내야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현금으로 주세요. 보증금 1,500. 0. 계약서 받았습니다. 보증금 없음. 월세만 300만 원. 집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모르겠어. 우리 사는 집은요? 전세 만기 석 달 남았습니다. 말없이 방 들어갔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갔습니다. 사장님, 이 근처 월세방 있나요? 보증금 얼마 되세요? 500. 500이요? 고개 끄덕였습니다. 월세 50에 원룸 하나 있긴 한데
주소 받아 적었습니다. 밤. 아내 몰래 그 집 가봤습니다. 옆뒤 달동네. 계단 3층. 문 열어주는 집주인. 여기에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창문으로. 공장 굴뚝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오는데. 계단에서 할머니 한 분. 쓰레기 봉투 들고 올라왔습니다. 비켜서며 눈 마주쳤습니다. 집 돌아왔습니다. 안에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 켜고 앉았습니다. 휴대전화 꺼내 사진첩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 사진. 화환 20개. 웃고 있는 제 얼굴. 화면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 액정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건물주가 다시 왔습니다. 넉 달치 월세 독촉장 들고 다음 주까지 안 주시면 계약 해지합니다. 문 닫히고 휴대전화 꺼내 부동산 앱 열었습니다. 전세자금 담보대출. 손가락 멈췄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여보 불렀습니다. 앱 껐습니다. 은행 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지점. 전세집 담보로 대출 되나요? 직원이 계산기 두드렸습니다. 전세금이 1억 5천이시면 7천 정도 가능합니다. 금리는요? 연 6.5. 고개 끄덕이며 일어섰는데 옆 창구 젊은 부부가 신혼집 전세 자금이요. 웃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아내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여보. 응.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끊고 휴대전화 화면 봤습니다. 은행 앱. 대출 신청하기. 손가락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시면 안 될까요? 더 이상은 힘듭니다. 한 주만요. 긴 침묵. 금요일까지만요. 끊었습니다. 삼촌 집 찾아갔습니다. 또 왔구나. 머리 숙였습니다. 이번만요. 삼촌이 담배 피우며 창밖 봤습니다. 얼마? 300만 원만. 담배 연기 길게 뱉었습니다. 조카. 나도 다음 달 병원비가 있어. 100만 원이라도요. 지갑 꺼냈습니다. 이거 받고 다신 오지 마라. 후배 집도 갔습니다. 문 열린 틈으로 아기 우는 소리 들렸습니다. 형님 죄송한데요. 처가 육아휴직 중이라. 고개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계단 내려오는데 다리 후들거렸습니다. 200만 원 모았습니다. 가게 사무실 앉아 가게 임대차 계약서 펼쳤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집주인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보증금에서 월세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나중에 나가실 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새 계약서 가져갈게요. 다음 날 집주인이 계약서 내밀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으로 줄고 월세는 그대로. 서명하는데 볼펜 끝이 종이에 구멍 낼 뻔했습니다. 한 달 뒤 또 밀렸습니다. 보증금 3천이 2,500 됐습니다. 그 다음 달 2천. 집 들어가는데 아내가 통장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게 통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대답 못했습니다. 보증금은요? 조금 썼어.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얼마나요? 3천만 원. 통장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 어깨가 떨렸습니다. 다가가려는데 손 내저었습니다. 가요. 그날 밤 아내는 안방 문 잠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금 세며 숫자 세었습니다. 보증금 남은 거 2천, 대출 원금 5천, 월 이자 400. 눈 감았습니다. 다음 달 보증금 또 깎였습니다. 1,500. 집주인이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제 집도 전세라서 집주인한테 돈 내야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현금으로 주세요. 보증금 1,500. 0. 계약서 받았습니다. 보증금 없음. 월세만 300만 원. 집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모르겠어. 우리 사는 집은요? 전세 만기 석 달 남았습니다. 말없이 방 들어갔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갔습니다. 사장님, 이 근처 월세방 있나요? 보증금 얼마 되세요? 500. 500이요? 고개 끄덕였습니다. 월세 50에 원룸 하나 있긴 한데. 주소 받아 적었습니다. 밤. 아내 몰래 그 집 가봤습니다. 역 뒤 달동네. 계단 3층. 문 열어주는 집주인. 여기에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창문으로. 공장 굴뚝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오는데 계단에서 할머니 한 분 쓰레기 봉투 들고 올라왔습니다. 비켜서며 눈 마주쳤습니다. 집 돌아왔습니다. 아내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 켜고 앉았습니다. 휴대전화 꺼내 사진첩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 사진. 화환 20개. 웃고 있는 제 얼굴. 화면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 액정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지금은 새벽 4시. 시장이 아니라 인력사무소 앞입니다. 벤치에 20명. 다들 60 넘었습니다. 5시 반. 트럭 한 대 섰습니다. 현장 소장 내렸습니다. 오늘 5명. 손 들었습니다. 소장이 저 지나쳐 뒤에 선 40대 가리켰습니다. 박 씨는요? 돌아봤습니다. 기술 있으세요? 성실하게 일합니다. 웃었습니다. 요즘 현장이 다 기계예요. 중장비 자격증이나 용접 같은 거. 저는 다음에요. 트럭 떠났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 할아버지가 삼각김밥 드시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못 가셨어요? 고개 끄덕였습니다. 나도 일주일째예요. 웃으며 김밥 한 입 드셨습니다. 편의점 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1,000원. 계산하는데 뒤에 선 학생이 에너지 음료 5개 샀습니다. 지하철역. 무임승차 카드 찍었습니다. 경로석 앉았습니다.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계 봤습니다. 오전 10시. 집 가기 민망한 시간. 다시 종점 갔습니다. 오후 2시. 원룸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마트 청소복 입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세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방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금 세었습니다. 휴대전화 받습니다. 아들 부재중 전화 3통. 걸지 않았습니다. 딸이 해외에서 영상통화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빠. 응. 잘 지내세요? 응. 주소 좀 보내주세요. 택배 보낼게요. 됐다. 아빠. 바쁘다. 끊었습니다. 화면 속 딸 얼굴. 눈물 글썽이던 표정. 휴대전화 엎었습니다. 저녁. 아내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봉지 들고 라면 먹어요. 같이 끓여 먹었습니다.
말없이 국물 소리만 방 안 가득했습니다. 밤 통장 확인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200만 원, 아내 마트 청소 90만 원, 합쳐 290, 월세 50, 대출 이자 400, 생활비, 계산기 두드리다 껐습니다. 침대 누워 어둠 봤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혼잣말이었습니다. 창밖 공장 굴뚝에서 새벽까지 연기 피어 올랐습니다. 30년 공직, 3억 원 퇴직금, 지금 남은 건 채무 7천만 원, 원룸 월세, 그리고 자녀들한테 전화 한 통 거는 것조차 죄가 된 제 인생이었습니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약 40%, 이면에는 준비 없는 창업과 연금 제도 오용이 있습니다. 박 씨는 공무원 연금이라는 강력한 마지막 보루 있었지만 그걸 운영 자금 대출 이자로 치환해 버렸습니다. 노후 자산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창업 대신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참여하고 연금 지켰더라면 최소한 아내와 따뜻한 방 한 칸은 지켰을 겁니다. 법은 박 씨 성실함 참작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남은 부채 숫자와 자산 유무로만 당신 노후를 판결할 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제가 당신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 늘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제가 가장 먼저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